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안 중요한 듯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나 FTX 파산 사건이 작년 연말에 최대 이제 어떤 중요 이슈였는데, FTX 거래소에 관한 중요한 뉴스도 하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2022년이 파괴의 한 해라고 생각하면 2023년은 저는 회복의 시작의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2023년은 명확한 규제 해가 될 거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2년 동안 들었다라고 이제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올해는 좀 다를 거라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세요. 가상자산 거래를 보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디지털 거래소를 설립은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는 안 한다. 제가 이거 보고 개돼지 뉴스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STO도 추후에 확대할 건데 바로 실시는 안 할 거다는 얘기가 1월 18일 날 뉴스가 이상한 게 나왔었어요. 일단 한번 떡밥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 날 뭔 얘기가 나왔냐면,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에 발표를 하겠다. 이 얘기도 구체적인 규제안과 맥락을 같이 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에 있는 핀테크 회사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국 정부에서 나온 그냥 단독 아이디어와 단독 실행인가? 과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및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전 세계 시장에서 통용됩니다. 이게 전 세계 중앙정부 당국과 다 공조가 안 돼 있으면 이 말을 단독으로 한국 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했던 얘기에 어느 정도 근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이게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알고 있을 거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알고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를 보고 대중들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중심을 못 잡고 그러다가 이탈이 많이 돼요. 과거에 BTC도 엄청 많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 막 규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더리움도 해킹 사태 발생되면서 다오가 탄생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탄생이 했었죠. 이러면서 이더리움도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그땐 있었어요. 지금 어떤가요? 규제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뉴스를 중간중간에 세력이란 사람들은 던질 수밖에 없어요. 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100명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의 사람이 투자를 하지만 궁극에는 10%가 안 되는 사람들만 큰 부를 거머쥘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헬스장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연초에는 100% 사람들이 가입을 하죠. 한 달 딱 지나. 그러면 50%만 다녀. 그리고 12월 달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100%인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남아요. 10%밖에 안 남아. 똑같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뉴스에 이제 막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사실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인도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 되게 좋게 본다라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나오는 여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에 있으면서 가보지도 않은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카스트 완전 하위층들이 사는 그런 시장, 그런 먹거리들, 그걸 보고 인도를 전부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념을 깰 수 있는 영상이 히철리즘 이분이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사는 한국인들이 충격적인 거주 비용과 반전 생활. 그래서 제가 인도 시장이나 신흥국이 되게 괜찮다. 우리나라나 선진국, 일본, 미국, 유럽에 있는 선진국,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거기는 오히려 침몰하는 타이타닉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골똘히 잘 보시면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번 영상은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이거를 한번 말씀 또 드린 거고, 어쨌건 사람에 따라 이제 다 뭐 생각의 관념이 다 다르기니까, 내가 직장 생활 가서 내 직장 상사 아니면 동료, 부하 직원, 사람은 일정 규모 이내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감해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투자한 곳이 침몰하는 배인지 아니면 내가 거주하는 국가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어쩌면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인 곳이 상당히 많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쨌건 깨어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리스크를 감내를 할 것이고, 그것도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인도에 가건 아니면 특정 국가에 가건 뭐 신흥국에 있는 나이지리아 가건,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죠. 어쨌건 결국에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부분이 수많은 대중들이 훨씬 많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나이지리아에 관해서 뭐 얘기는 제가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인도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어저께 깨달았는데, 분양가가 40억이에요. 아파트 분양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음식이나 뭐 거기 뭐 스타벅스나 여러 가지 뭐 여기 똑같은 생활을 영위하려면 아마 생활비가 더 들 텐데, 그 안에 사실 비즈니스 기회도 되게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인건비나 원가 차원에서 수익률을 따져보면 오히려 한국이 아니면 유럽 쪽이, 북미 쪽이 더 침몰하는 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나이지리아에 못 가시는 분들은 CTC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어저께 누가 지나가면서 쓱 말을 던지셨는데, 예. 하여튼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FTX 토큰이 보면 새로운 CEO가 이게 다시 이제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FTT가 30% 급등을 했어요. 물론 중요한 건 FTX 파산 얘기가 나오면서 폭락을 한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 FTX 거래소가 파산되기 전에 미국에 있는 뭐 상원에 있는 30%, 33%에 되는 사람들이 뭐 후원금을 받았다. 그럼 이 파산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가 과연 DCG는 여기하고 개입이 안 돼 있을까? 미국 민주당은 개입이 안 돼 있을까?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게 헐값에 됐었을 때 팔고 떠난 사람들은 통수를 맞은 거고, 똑같은 일이 세럼이나 SRM이나 솔라나에서도 있는 거고, FTT도 그렇다고 이거를 뭐 당장 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건 뭐 이거나 루나나 다 마찬가지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어쨌건 뭐 통수를 맞으면 뭐 그것도 뭐 그 사람의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해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불안 심리가 자극되고, 이 DCG 파산 얘기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스케일이 어떻게 되겠다, 그럼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돼 있는 코인들은 폭락해서 사라질 거다라고 불안 심리가 조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통수를 맞으면 거기 무슨 일이 생길까?
뭐 요런 얘기. 코인데스크 모회사인 DCG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출격할 수 있다. 시겁하죠. 와, DCG가 자금력이 없구나.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카르다노 재단 그러니까 뭐 IOHK랑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IOHK면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호라이젠하고 이제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곳인데 과연 IOHK는 DCG와 관련이 없을까? 찰스 호킨스는 과연 베리 실버트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여기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면 이것도 대충 서클상에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중 교란이라고 이제 그런 게 그려지고 또 하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뭐 쿠드 더블 뭐 그래서 이번 연도 중반까지 CNBC 이게 나왔어요. 이번 연도 중반까지 GBTC가 2배 오를 수 있어. 그래서 100% 오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네드 데이비스 뭐 리서치 세이가 뭐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건 이제 제가 찾지를 못했고 어쨌건 요런 얘기 요 얘기를 이게 페이크일지 과연 어떤 걸지 어쨌건 중요한 건 팩트는 GBTC를 모건 스탠리는 매수를 했었다. 불안 심리가 있었을 때 매수를 했었다. 이게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구리값 뛰고 유가도 들썩 중 리오프닝 경기 회복 기대감 뭐 이런 얘기 제가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이 주저앉으면 전 세계 경제도 리세션에 들어갈 거야. 그만큼 중요해져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은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로 지금 점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바꿔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헐값에 러시아나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그게 과연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밀가루, 식용유 가격 크게 올라 전 부치기 겁나요.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2023년에 마무리가 될 것인가? 제가 늘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가 끝이 아니다. 향후 수년에 걸쳐서 이 인플레이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돌변을 할 거다. 이 말 그대로 찔끔찔끔 올라도 이게 장기화되면 말 그대로 하이퍼지. 제가 아이스크림을 쿠팡에서 보니까 작년에 12,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2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럼 몇 프로가 상승했는지. 이 아이스크림 하나만 그랬을 거예요. 웬만한 상품은 다 그렇게 올라갔을 텐데. 근데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근로자한테 임금을 그만큼 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기업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플레이션, 원자재값 올라간 상황에서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형국인데 이게 2023년에 마무리되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죠. 고금리 기대 꺾이자 뚝뚝 뭐 킹달러 끝물 안 나. 그래서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달러가 좀 빠지다가 제가 보니까 1237원까지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1230원대가 내려갔다가. 근데 이거는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위에나 유로, 엔화,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로 전향된 건 맞아요. 진짜 장기적인 프레임에서 킹달러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미국도 자체적으로 예전에는 달러를 주고 물건을 이렇게 받았는데 중국은 내수 시장을 키운다. 그리고 미국은 내수 시장을 키운다. 결국엔 다극 체제로 변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달러의 위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달러의 위상이 스위프트 1.0이 그 체인망이 끊기면서 스위프트 2.0이 대두되면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그 안에서 세수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도 되게 이제 재미난 뉴스인데 제이미 다이먼 암호화폐는 사기, 블록체인은 미래에 있어. 아리송한 얘기를 한마디 하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규제 당국이 진작 중단시켜야.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얘기하고 후면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블록체인은 돈의 이동에 사용 가능한 기술 원장.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블록체인은 가상자산, 코인을 얘기하는 건데 돈의 이동에 사용 가능한 기술 원장.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이동시키는 인프라에 블록체인이 쓰여질 수도 있다. 근데 대놓고 대중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지금 JP모건은 후면에서는 아마 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 달 새 2억 뛰었다. 집값 바닥 찍었나. 집주인들 쾌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제 집값 계속 오르겠네. 엄청 좋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당장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직장에 미래 비전이 있을까? 내 직장은 안정적일까? 아마 불안불안한 그런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걸요? 이게 이 시장과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장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인플레 대비해서 순수익률이 적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여기서 금리가 8% 갔던 게 금방 1%로 떨어지면서 집값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 과연 올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직업을 얻는 사람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그것도 여기서 금리가 내린다고 해도 5%가 된다 해도 고금리를 쓰면서 부동산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은 그렇게 큰 목돈이 들지 않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좀 약간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XRP가 최종 끝판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유튜버들 사이에 전파돼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날 겁니다. 근데 다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릴 뿐 방향은 저는 확실히 정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중심을 잘 잡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